네, 안녕하세요. 32번째 작업수다입니다. 저는 문학 담당 김열한 기자고요. 네, 저는 영화 담당 이혜인입니다. 왜- 왜 수줍지만 거만한 경향신문 아, 팟캐스트 이걸 또 까먹어서요. 그게 원래 맨날 하는 거였나요? 김열한 씨가 지금 맛이 갔습니다. 어제 막 술을 이상한 애랑 마셔서 그래요. 이상한 애면 저도 잘 아는 그 친구인가요? 아니요, 남자인데요. 아, 남자예요? 어제 왜 이상한 애. 네, 이상한 애랑 마셔서 이렇게 사람이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렇네요. 그러면 그분 그 이상한 애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런 애랑 어제 놀지 걔랑 말아라 만나는 게 이러면서.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어제 동기방에 이상한 문자도 잔뜩 띄워놨잖아요. 네, 무슨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그 술 취해서 집에 가는 와중에 휴대전화 기사 고쳐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회사까지 전화해서 다 고치고 30분 고쳤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막 오타 장렬로 막 엄청 보낸 거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보낸 다음에 바로 알긴 했는데 그분은 또 그 편집자 어, 이런 분이어가지고 글을 되게 막 잘 쓰는 분이요. 그런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얼마나 우리 신문의 신뢰를 그러니까 실추시켰군요. 안 그래도 기사까지 틀렸는데 이래서 아, 그 욕이 나오나 봐요. 기자에 여기 대한. 기레기 네. 제가 많이 자주 듣는 말이에요. 어제는 친구가 토렉이라고 토래기는 뭐예요? 토했다고 토해서 토렉이라고. 그런 얘기를 맞다, 이 아침부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들어야 하는 제 심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이거 듣는다고.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까 생각했는데 네. 어머니는 왜 들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갑자기 지난주 이번 주구나 전화가 왔는데 사람이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전화기에서. 그럼 뭐지 하고 엄마 했는데 안 들고 끊었어요. 근데 네. 2번 더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냐고 말 좀 하라고 했더니 그게 우리 방송을 틀어놓고 전화를 한 거야. 엄마 어떻게 아셨지? 고모가 말씀해 주셨나? 아니 부모는 의리가 있으신데 제가 그러면 부모님 검색하다가 딱히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그 친구 거기서 만난 친구가 동생한테 얘기를 해줬대. 그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들은 거지. 충격과 공포입니다. 원래 막 내 이름으로 검색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사에. 더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토렉이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엄마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가 왜 아니야, 내 탓이야.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말을 가려서 해야지, 어머니가 들으시니까. 근데 엄마가 되게 재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열려 있으시네. 재밌다면서 우리 보고 너무 많이 웃는데 또.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물 좀 많이 먹으면서 하라고. 오늘 또 아침이라 또 더. 네, 제가 목소리를 잘 네. 가다듬고. 자, 그럼 네. 혜인 씨가 사연을 읽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사연 읽겠습니다. 대학원생 고 씨는 요즘 뉴스를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는 뉴스 제목이라도 읽게 되면 숨이 꽉 막힐 것 같다. 이 나라는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인지 정부는 못 사는 사람 못 살게 만들려고 법을 마구 뜯어고치더니 이제는 국민들 의식까지 개조하려고 하는 것 같다. 뉴스를 읽고 있노라면 미래가 한없이 암울하게만 느껴져서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공부도 잘 안 된다. 투기 때문에 한없이 치솟는 집값에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노동개혁하면 해고가 더 쉬워진다는데 회사 들어가봤자 한평생 고용의 불안정에 쫓기듯 살게 될 것 같다. 서민이라곤 요만큼도 생각 않는 대통령이 이것저것 추진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죄다 편들고 나서서 반대하면 빨갱이란 말만 반복하니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다. 인터넷에서는 편갈라 싸우기 바쁜데 막상 아무런 관심도 없이 주식이나 해외여행에만 신경 쓰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더 답답하다. 국정화 뭐 그거 결국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나라는 그냥 몇몇 사람들 뜻대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좌절감이 든다. 나라 꼴을 보고 있노라니 미래에 대해 아무런 희망도 생기지 않는 느낌이다. 사람들 만나서 푸념하듯 정부 욕하는 것도 입 아프고 무력한 기분이다. 고 씨는 어쩌면 좋을까? 네. 저희 오프닝과 아주 다른 사연이 아침부터 갑자기 제가 정말 쓰레기 같네요. 해조선론. 그러게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최전선에 서서 최전선? 진보 언론의 기수 경향신문의 최전방에 서 있는 김연아 기자로서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튼 국정화되고 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토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사실 저희
주변 기자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뭐 거기다가 요즘엔 그냥 뉴스 안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얼마나 지치고 힘들면 뉴스를 아예 안 보고 피할 정도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연입니다. 마음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죠. 네. 근데 이제 얘기하긴 저는 먼저 말하면 저는 최근에 결론을 내렸는데 뭐 제가 죽기 전까지 아니면 젊을 때 동안에 우리나라는 되게 내가 살기 행복한 곳으로 안 바뀔 거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뭔가 진부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 이게 뭐 절망하거나 뭐 그런 건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쵸. 따졌을 때. 근데 스트레스는 저 줄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부터? 그런 것 같아요. 뭐 포화편인가요? 포기하면 편하던가. 포화편이죠. 근데 맞아. 뭐 어쨌든 이게 노동이건 뭐건 뭐 집값이건 문제는 되게 많고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국정화가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뭔가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뭐 진보나 보수나 첨예하게 갈려서 싸운 이슈는 있었잖아요. 근데 뭐 노동이라거나 뭐 집값 문제, 그러니까 LTV, 뭐 DTI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는 딱 안 와닿기도 하고 또 이익이 그렇죠. 계층에 따라서 갈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국정화는 그렇게 뭐 부의 수준에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논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소모적으로 느끼는 주제를 갖고 와가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던져놓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광화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울 건데 세울까 말까 이걸 가지고 좀 논의하는 거랑 그것도 찬성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의 안 하고 그냥 세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와서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찬반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 자체가 되게 좌절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까마귀 노는데 백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참 거기 뒤섞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게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냥 까마귀끼리 놀아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말하면 국정화 얘기 나올 때부터 막 좀 좌절감이나 격한 감정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뭐 포기하면 편하다면 이것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냉소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전 7차 교과서로 역사 국정으로 배웠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학에 왔는데 제가 막 박정희, 이승만, 뭐 장면, 전두환 이런 순서도 하나도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지 않아요? 아니 지금은 다 알아요. 내가 대학에 현대사 캘레 거기서 배웠어요. 그 맨날 같이 노는 친구들. 뭐 맨날 자주 놀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네, 그래서 그 현대사를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개뿔. 근데 그런 공교육과 역사 교육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미 사회에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도 7차로 김연아 씨랑 같이 이제 국사까지만 배웠는데 저는 그 이후에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과에서 세부 과목으로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진짜 안 배우잖아요. 텅텅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국사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2학기 말에 근현대사가 들어있잖아요. 역사 맞아. 시대순으로 안 배우잖아요. 시험도 배우고.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딱히 잘 가르치지도 않고 뭐 그쵸. 국사 내용 자체도 뭐 그렇게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요새는 교과서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역사건 뭐 무슨 과목인 건 간에 이 공교육 자체가 되게 뭐 수능 보고 공부하려는 애들만 하지 안 하는 애들은 아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되게 6.25건 3.1절이건 뭐건 뭐 모르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절반도 안 되는 애들 위한 교육인데 맞아.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국정화 역사 교육이 뭐 이제 와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중학교 때 되게 그냥 뭐 공부를 아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제 친구들이 정신대가 무슨 대학교냐고 물어보는 거야. 위안부 배우는데 그래서 너무 충격과 공포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기본 교육이 너무 네,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저희가 역사는 이제 검인정으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런 얘기예요. 사실 교육 자체가 되게 어떤 경쟁을 되게 중시하고 되게 부자유적인 상황에 가둬놓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의 모든 게 다 이미 되게 후진적인데 국정화 하나로 되게 뭔가 다 끝날 것처럼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아. 역사는 또 역사 의식이라는 건 현재에서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회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그게 다 역사인 거고 현재가 역사인 그렇죠. 거죠. 그런 게 어떤 역사 생각, 정신 이런 게 생기는 과정인 건데 뭐 세월호건 뭐건 되게 뭐든 다 지나가니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뭐 애들이 옛날 이야기 잘 배운다고 뭐 그렇게 훌륭해지겠어요.
또 냉소주의를 네, 전파하면 네, 제가 진보 언론의 기수이며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최전방에 서 있는 청년 기자로서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각오했어요. 오늘 커밍아웃을 하기로. 근데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도 국정화가 되게 여태까지 있던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슈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더 심한 것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냐 안 세우냐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진짜 딱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엄청 큰 해를 가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이걸 국정화 한다고 해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들의 교육은 항상 잘못돼 있었고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쓸데없이 또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들여서. 네, 찬양과 미화를 굳이 이렇게까지 여태 해왔던 게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포인트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내기도 쉬운 이슈고 딱히 뭐 내놓을 거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럴 때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사소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저는 국정화가 사실 역사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 그 정파 간의 싸움이 됐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어떤 앞으로의 뭐 어떤 시작이 아니라 사실 졌으니까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져서 지금 이렇게 그들이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활용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종북으로 몰고 뭐 반대하면 종북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애들 교육까지 니들이 그렇게까지 이 사소한 부분까지 독점하려고 그러냐 좀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못 막아내는 야당은 뭐지 이런 더 화가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내고 모이고 이런 거 되게 아름다운 일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거의 2년 전부터 막 말이 나오고 준비가 됐던 건데 그래요? 왜 2014년 초에 이미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게 그랬는데 그 국회 정치인들이 너무 고가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체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막 온갖 협상과 뭐 이런 저런 걸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 삭발하고 단식하면 뭔 소용이에요. 생각하면 너무 그게 좀 혐오스러워요. 저도.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연의 고씨처럼 야당 나오는 뉴스 읽고 싶지도 않아요. 야당이 더 싫어. 왜냐면은 국회에서 먼저 이슈를 던져가지고 국민들이 관심 갖게 해야 되는데 아마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분노가 끝까지 터져 올랐을 때 나와가지고 봐라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훈장질 하잖아요. 좀 격한 얘기로 하면 먼저 뛰쳐나오게 해야지. 국민의 분노를 보았느냐 이러면서 막 거기서 유유자적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너무 이렇게 정치 혐오로 가면 안 되긴 하지만 뭐 혐오 되는데 어떻게 안 가요? 내 마음이 그런데 그 혜인 씨 말이 재밌었는데 분노를 타고 이렇게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분노해서 서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어떤 보수적인 이런 약간 좀 비상식적인 것들은 그냥 사실 불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새정치에 대한 혐오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사연자도 이게 결국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는 건데 이걸 견제해야 되는 쪽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제 안 바뀌겠구나 해서 무력감과 절망감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사실 계속 그러긴 했을 텐데 그걸 몰랐어. 옛날에는 되게 시대가 더 어묵했지만 그 소위 운동권들이 정치 세력이 되고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국정화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역사 교육을 할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까 뭐 무식했던 애도 뭐 이런 책 보고 이러저러 하면 바뀔 수도 있고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도 그냥 외우고 수능 배우는 거에 그쳤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고 뭐 컨텐츠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애초에 이렇게 된 게 화나지만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반대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통쾌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나는 막 이거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와, 나 이런 사람이구나. 막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통인데, 그러니까 막
그 박정희 대통령도 물론 공과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뭐 공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경제 발전 시킬 때.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서 이룬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 승리죠. 그러니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따로 있는데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딱 터진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불도저식으로 밀면서 뭔가를 추진해왔는데 그 시민들이 이 정부만 참자 이 정부만 참자 하면서 참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뜻으로 강하게 반대해서 비상식적인 걸 막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고 씨도 이번에도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좀 이미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솔직히 막 어렵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뭐 시민들 움직임, 사회 운동 다 중요한데 거기에 정치력, 정당 정치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 저는 지난주에 집회가 다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되게 화났던 뉴스가 뭐 물대포 쏘고 이런 당연히 화가 나지만 근데 이종걸 의원이 그 경찰청장한테 전화했다고 하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피꺼소됐어요, 진짜. 아니 다 끝나고 전화 이게 무슨 소용이 자기들이 거기 있어서 못 쏘게 하든가 물대포를 맞든가. 그러니까 그게 몇몇 국회의원들이 가서 있으면서 뭐 저희가 있는다 힘이 안 되겠지만 시민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이런 거 트위터 올리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나가 있든가 뭐 프레임 싸움도 하든가. 중요한 게 이제 이종걸 의원이나 그 무슨 박지원 의원 같이 이렇게 민주당의 건물들 있잖아요. 그때 그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여기 참 맛집이라고 올려가지고 그랬어요? 엄청 카드뉴스도 나오고 난리였어요. 대박. 물대포 왔는데 맛집 찾는 진짜. 야당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걸 나가야지 대중 운동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면 당연히 이때 거리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외신 기자들도 막 물대포 맞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해도 그냥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으로 그런 것 같아요.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뭔가 제가 말이 뭔가 제가 대본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데 여튼 그냥 얘기해보면 네. 그러니까 물대포도 되게 화나는 일인데 또 이렇게 지금 뭐 아프신 분이 계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사람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게 그렇게 막 오래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있었고 견제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견제가 안 되고 만약에 뭐 책임 면책만 되면 얼마든 다 죽일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감시가 필요한데 또 뭐 국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좌절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우리의 포인트는 지금 386 운동권, 기성 정치권으로 좀 모아졌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그 사람 탓한다기보다는 딴 사람 다 자기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청년들도 열심히 살아. 안녕들 하십니까 붙이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도 우리 일 열심히 하잖아요. 자, 돈 받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근데 전에 막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체 어떻게 그런 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열심히 안 국회에서 살지? 그렇게 할까? 왜 이걸 못 할까?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데 각자의 회사랑 똑같은 거라고. 맞아. 우리 회사는 왜 이게 안 되지? 우리 회사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렇죠. 딱 그게 똑같은 새정치의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대로 유지 계속하면 당선되고 솔직히 뒤엎지 않아도 사람들의 그런 분노를 이용해서 당선되는 거는 뭐 쉬운 일이니까. 무조건 뽑아주니까 또 호남에서. 그리고 막 진짜 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진짜 화가 났던 게 이런 고씨 같은 사람들 막 분노를 막 파르르 떨며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 바꾸지 않는 이미 힘을 가진 세대들이 청년 세대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무슨 이제 집회 시 기사를 봐도 뭐 주도 단체를 노조 그쵸. 아니면 청년들? 대학생 청년 단체로 이렇게 리드를 딱 뽑아서 쓰더라고요. 뭐 그 되게 옛날에 그 문법을 답습하면서 뭐 대학생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났다. 교수들이 시국 선언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면서 80년대를 계속 소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촌스러워서 우리 시대 감수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 작동형 원리대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성인이 들고 일어났다. 이거를 조장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언론이나 국회나 좀 프레임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화도 나고. 구태에 답습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짓불도 없고 힘없는 애들이 청년들이 하는 게 힘이 있겠냐 아니면은
그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 게 당연히 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결국- 요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목소리 내고 시국선언 하는 거 중요한데 요새 우리가 약간 유행어처럼 말모 그랬잖아요. 말모. 그러니까 뭐 화나는 거 말하려다가 아 말해 뭐해 그냥 말모 이러고 근데 끝내는데 그거 말하면 약간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 마음 편해져요. 뭐 말해 뭐해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반복될 건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표현하고 말하는 투쟁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옛날에 진짜 시국선언하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어렵고 막 자평하고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는 그쵸.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뭘 하든 간에 다 정치 투쟁이 같이 돼줘야 된다는 맞아. 거죠. 그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사회 이런 논리는 저도 생각과 동감을 해요. 사회 운동 같은 경우도 영화도 그렇고 20, 30대가 항상 어떤 그런 유행을 먼저 탁 캐치해가지고 거기서 막 목소리를 내면 40, 50대 이제 그걸 보고 나오거든요. 영화관도 그렇게 해서 막 흥행을 하고 어떤 운동이나 그런 뭐 패션 유행도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긴 맞거든요. 왜냐하면 더 팔팔한 사람들이 못 견디고 아무래도 뛰쳐나오니까 지금 이 고씨처럼 막 분노하는 청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옛날에는 20, 30대에게만 그런 역할을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60학생 때는 넥타이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4박 5일 동안 시위하고 이랬다 했잖아요. 넥타이 부대 다 야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가능했냐면 옛날엔 대학생들이 진짜 상아탑이라고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그렇죠. 네. 지금은 술탑이지만 술만 먹고 그 옛날에 술 더 많이 먹었을 걸. 요새 애들이 공부는 많이 하지. 맞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막 그 좀 더 이렇게 뭔가 민주화에 대해서 의식 있고 온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윗세대를 딱 각성시켜주고 끌어주는 형국인데 그거를 이제 굳이 젊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근데 잘 배운 사람들이 다 컸는데 네, 이제.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서 지금의 이제 정권을 바꿔본 사람들이 지금 40, 50대인데 그거를 막 젊은 애들이 문제 해결해야지 이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또 힘이 안 모아지고 그런 게 답답하죠. 힘이 없다고요. 힘이 없죠. 우리는 뭐 청년들은. 힘이 있나. 그렇지만 이제 또 저희가 고 씨의 고민을 해결을 하려면 근데 저희는 또 그걸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지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저희의 비결을 전수하겠습니다. 전수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뉴스를 읽지 마세요. 뉴스를 안 보면 기자들의 엄청, 추천 뉴스 보지 마세요. 엄청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아침에 꼼꼼히 보면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요. 근데 맞아. 그걸 대강 쓱 보면은 하루 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냥 되게 문화면은 좀 꼼꼼히 봐야겠지만 그 외 것들은 뭐 기자로서 할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기자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제 화를 누가 책임져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제 신문 되게 꼼꼼히 읽었어요. 무슨 화나지, 바람이 아침부터. 불어서인지. 근데 프랑스에서 테러가 났다고 그 여당에서 국정원에 그 권한을 엄청 실어줘서 대테러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부터 막 분노가 막 이놈들은 그 인류의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걸 계기로 국정원에 힘을 실으려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오면서 참 일은 참 열심히 한다 진짜. 진짜 뭐만 있어 어떻게 그 회로가 그렇게 돌아가지? 근데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 FX 노래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지각해서 신문 볼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행복하더라고. FX는 역시 감각적이야 노래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돌 노래 들으시고 아침에 신문 보지 마시고요. 뭐 그리고 또 뭐 주식 해외여행 신경 쓰는 사람들 뭐 그건 신경 쓸 수 있죠. 그런 거는. 근데 뭐 그런 생각 들어요. 뭔가 뭐 그냥 되지 않겠어? 뭐 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는 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아예 뭐 우리가 이렇게 보지 말아라 얘기하지만 그런 널 위해줘서 안 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왜 신경 써 정치에 촌스럽게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굳이 뭐 그런 사람들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막 하는 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고씨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니까 하는 말인데 페이스북만 하세요. 보면 다 끼리끼리 같은 의견들만 올라오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고씨는 뉴스 읽는 걸 좋아하고 그 정치에 완전히 관심 끊으라 해도 끊을 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뉴스를 다 읽긴 읽으시되 하루에 진짜 한 번 정도만 시간 정해서 딱 읽어라. 그러니까 저도 너무 머리가 복잡할 때는 아침에 딱 신문만 한번 쭉 보고 말거든요. 포털의 뉴스를 안 봐요. 그래요. 구글을 쓰세요. 뉴스가 안 보이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의 면피랄까? 그런 음. 행동들을 정해놓는데 내가 막 뭔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집회 한 번 정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행동을 안 하면 또 자기 괴로우니까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꼬박꼬박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 후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원하는 시민단체로 후원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완전 손 놓고 있진 않다. 이렇게 면피하는 행동들을 하는 걸로 이제 자신의 면피를 이제 네, 조절하는 게 뭐 아마 이 정도는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걸 하면 더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몰입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살려면 좀 관망하듯이 보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죠. 더 크게 이제 좀 기다리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서갑숙 씨 인터뷰했거든요. 옛날에 그 자서전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가 나오셨죠. 네, 영화가 포르노그래피? 이제 그분의 얘기를 다룬 영화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뭐 작년에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1년째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려간 계기를 물어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뭐 정치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중계되는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에너지에 압도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 들어누워서 뉴스만 봤다는 거예요. 막 그 슬픔에 약간 중독이 된 그런 거죠. 사람들 많았지. 그래서 막 너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제주도 내려가서 계속 걷고 테레비 하나도 안 보고 막 완전 얼굴 다 탈 정도로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뭐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명력이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게 때론 필요한 것 같고 뭐 기자들도 계속 보면 우울해지잖아요. 왜 우리도 세월호 내려갔을 때 뭐 그거 뭐냐 정신과 치료 지원한다는 회사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을 너무 몰입하고 격리를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마귀씨인 상태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고 씨의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 되게 좋지만 그걸 가지면서도 좀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잘 구분을 해서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건 조선이건 다 엄청난 야만의 시대를 거쳐왔는데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이 되게 옳은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또 비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장기전을 대비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모든 지표나 그런 지수가 일본 버블 붕괴 직전이랑 똑같이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그걸 버틸 힘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힘도 없고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장기 침체 올 수도 있고 일본처럼 정치 보수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여튼 우리는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좀 장기전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튼튼하게. 네. 그리고 사실 고 씨의 이런 고민들이 당장 내 삶에서 막 직접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공부도 대학원생이니까 공부도 하실 거고 또 부모님, 뭐 친구 애인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되게 작은 행복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큰 이슈 있을 때는 되게 사람이 경도되게 되는 게 있는데 좀 격한 감정은 더 빨리 좀 휘발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오래된 일들 뭐 지겹다 그만해라 뭐 이러는데 뭐 그럴 때 오히려 논리적으로 좀 대응할 그런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어떤 화의 에너지 그런 거를 본인 삶에서 좀 직접적인 부조리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용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승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선거를 통해 바꾸는 수밖에 세상은 없는데 바뀌지 않는데 그 선거도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우리 사회나 인간의 수준이죠, 그냥. 뭐 정권이 바뀐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쵸. 뭐 경쟁 사회 똑같고 교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되게 뭐 새정치가 진보처럼 돼 있지만 신자유주의 논리 제일 가장 잘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엄청 비관적으로. 아니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좋은 거 많았고 물론 되게 다 좋았지만 그때 뭔가 노동 문제 이런 게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다 좋긴 개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노동자들 많이 죽고 지금 송곳 배경도 노무현 대통령 그때 시절이고.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집회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장강명 씨 소설 한국이 싫어서 읽고 느낀 게 그게 너무 불평만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은
이 한국 사회가 해결이 안 될 거다. 이 노답 상태 계속될 거라 생각해서 떠나는데 몇 년 후에 이제 돌아와서 보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욕을 하고 있잖아요. 막 뭐 이런 이 사회는 뭐 글렀어 이런 식으로. 근데 시어머니 욕하고. 네, 근데 저는 뭐 떠나진 않더라도 그렇게 계속 좀 약간 소모적인 욕만 하는 사람 안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면 좀 그런 소모적인 욕이나 푸념은 좀 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저는 옛날에는 혜씨가 왜 연달아 죄송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또 제가 열혈 기자로서 물론 지금도 민환 기자로서 자기 활약하고 있지만 열혈 기자, 민환 기자라고 자기를 근데 이제 세상을 막 기사 쓰는 걸로 엄청 크게 받고 막 대특종 해가지고 막 뒤집었고 막 그런 조정석처럼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를 꿈꿨죠. 그렇죠. 이해씨. 그러니까 사람에게 되게 크게 감동받고 막 조금 분노받는 일이 있으면 막 고시처럼 잠이 안 오고 막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순수했던 시절. 그쵸.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소소한 행복으로 힘을 비축해야지 거기서 남도 도와줄 힘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막 너무 항상 세상을 당위로만 보려고 하면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는 정당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옛날에 노동당 부위원장인가 어떤 분도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서. 근데 그렇게 좌절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살을 택하거나 좀 이렇게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열심히 살려면 1년에 한 달 정도는 이 운동 생각 안 하고 확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일단 자기 삶하고 마음의 두께, 뭐 힘이 그게 있어야 뭐든지 하는 거죠. 네. 맞아. 그리고 좀 관망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인간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게 그 저희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개인주의자 선언 쓴 문판사님 있잖아요. 문판사님 얘기였구나. 네, 그때 무슨 그 강연 책 읽고 강연을 들었는데 그 어떤 진화 심리학자의 이론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살인범이나 극악범들의 그런 흉악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재판하면서 보면 막 엄청 인간에 대해 실망하게 되지 않냐 이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자가 인간을 코끼리에 비유했는데 이따만한 코끼리가 막 엄청 멍청하고 말도 안 듣는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똑똑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코끼리 위에 엄청 체구가 작은 기수가 이제 깃발을 들고 타고 있는데 이 멍청한 코끼리야 이러면서 막 때리면서 막 이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갈랑말랑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코끼리 때려야 되겠구나. 되게 본능적이고 생각 없는 이따만큼의 덩치가 있으면 이성이라는 아주 조그만 기수가 거기 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인간이 어떤 의외로 좋은 일을 했을 때 의외로 좋은 기수가 이번에 한 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쁘고 뿌듯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부터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좀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맥락에서 좀 절망적인 결론을 낸 다음에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변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작은 행동, 작은 일들이 되게 무가치하지 않고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게 그 미래 세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분양권 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자기를 돌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사람들이 뭐 정의나 공공선을 위해 살아간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맞아. 그럼에도 세상에는 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방점을 두십시오. 사실 제일 좋은 건 탈출이죠. 탈출합시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제 어떤 시인분이 이렇게 쓴 걸 봤는데 읽으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희망에 대한 예의인 시간. 어떤 맥락상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제가 오늘 고씨를 위해 영화를 추천을 하는데요. 네. 소개할 게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2011년에 칸에서 아마 그때 황금 종려상 뭐 이런 거 받았을 거예요. 네. 아, 그쵸. 저도 알고는 있죠. 보진 않았으나.
그러니까 저희가 일요일에 이거 회의하고 막 오랜만에 그냥 네이버 집회 기사 댓글 같은 것도 보고 막 댓글 보면 막 폭력시위 다 잡아 넣어라 뭐 이런 게 댓글이 막 엄청 많고 막 보니까 너무 속이 뜨겁고 답답하더라고요. 맞아. 무슨 맘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괜히 봐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되게 좀 서서히 좀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뭐 일단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 영화랑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스토리 라인을 따지자면 굳이 이게 한 남자가 뭐 어린 시절 강압적인 아버지, 좋은 어머니 하고 형제들과 자란 그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건데 근데 그 회고가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의 문제예요. 이게 되게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어디까지 가냐면 지구가 생기고 막 생물이 생기고 공룡이 있고 막 이런 영상 되게 길게 나와요 중간에. 그러면 트리 오브 라이프가 개통도의 그 트리 오브 라이프인가? 그 생물 네. 좀 아니까 알죠. 네. 제가 또 찾아봤는데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것도 있고 또 성경에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부르더라고요. 약간 종교적 색깔도 있어서 두 가지 뭐 다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흥미롭네요. 네. 여튼 그러니까 공룡이 나온다고요? 네. 역시 예술 영화는 얘기와 공룡이 동시에 나와요 한 영화에. 역시 예술 영화는 말만 들으면 잘 알 수가 없다. 진짜 말로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고 씨에게 왜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리두기에 대해 생각을 계속 했는데 지금 이 시대와 나라는 존재랑 이제 거리를 좀 두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뭐 우주 관련된 걸 보거나 판타지나 역사 거슬러 가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화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막 공룡이 살던 시대 그리고 인간 세상 4, 5세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하니 되게 이상한 영화 같죠. 그러니까 막 국정화건 뭐 정치적 문제건 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또 한 번 크게 보면은 되게 인간사의 투닥투닥 정말 티끌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뭐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다 갖자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솔직히 재밌는 영화라고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이미지랑 음악이 되게 좋은데 제가 처음 개봉할 때 보고 되게 욕하면서 나왔거든요. 아씨 뭐야 하고. 근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제 그거랑 좀 비슷하다. 그 어제 배우 정재영 있잖아요. 그 사람 인터뷰했는데 자기 SF 영화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좀 지금 김연아 씨가 약간 형이사학적인 영화를 보고 위안을 얻는 거랑 비슷한데 이게 인간이 다 멸망한 시대 이런 거 보고서는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넓은 틀에서 그냥 인류를 보면서 저렇게까지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전에 막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크게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큰 관점이 지금 고 씨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되게 좋고 음악도 되게 좋고 뭐 제가 짧은 소견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네, 예술 영화는 일단 봐야 됩니다. 네. 하여튼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뭐 기사를 많이 쓰시나요? 오늘은 내일 책면을 위해 책을 읽고 기사를 준비를 하겠죠. 기사는 안 쓰겠지 아마. 안 됐네요. 저는 이따 수지를 만나러 갑니다. 수지. 그 수지? 네. 이민호 여친? 네, 그렇습니다. 대박. 영화를 보고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도리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수지 씨는 진짜 사진보다 실물이 엄청 이쁘대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면 그렇더라고. 되게 사진은 조금 덜 나오는데 동영상 엄청 예뻐.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남자 배우랑 그 여자 배우랑 신청을 이렇게 지면에 어차피 한 명만 쓰니까 한 명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누구누구도 하실 수 있고 한데 수지 씨 할 거예요. 도리아가에 멋있는 남자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송새벽 씨 팬들이 엄청 저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떡해. 악플이라도 달아주세요. 오늘 토렉이라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엽지 않냐 토렉이? 저희 나중에 기레기 특집도 할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저희 경험담. 네, 그럼 또 다음 오늘도 기레기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 안녕.